우리는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자신에 대한 관심은 육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일명 몸짱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멋진 몸매를 만들기 위한 유행은 계속되고 있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 즉 정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자존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은 바로 정신의 근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몸짱을 넘어 정신의 완성을 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이러한 정신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자존감이라는 말을 듣지만 정작 자존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감은 나를 사랑하는 정도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자긍심이라고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나를 대하는 자세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품은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 저자는 자존감이란 자신을 어떤 높이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입니다. 자존감에는 3대 기본 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 조절감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입니다. 자기 안정감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자존감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자신감, 자만심,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신감은 나의 능력과 과업의 난이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개념이고 자만심은 나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거나 과업들의 난이도를 지나치게 낮게 잡을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한편 자존심은 자존감과 연관된 감정입니다. 자존감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한 답, 즉 생각의 개념이라면 이에 수반되는 감정을 자존심이라 부릅니다. 위 내용 정도면 자존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그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이나 아니면 자존감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막연합니다. 특히 오류나 편견 속에서 자존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저자는 자존감의 의미와 가치가 필요 이상으로 축소되거나 과장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가장 널리 퍼진 오류는 부모님의 사랑을 덜 받아서 자존감이 낮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부모님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집착하면 오히려 가족 사이의 불화만 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자존감에 대한 오해는 칭찬이 부족하면 자존감이 떨어진다. 자존감만 회복되면 행복해진다. 자존감이 강하면 나르시시스트가 된다는 생각 등입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잘못된 칭찬은 오히려 공허함을 키우고 칭찬에 대한 환상과 갈망을 일으켜 좌괴감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자존감을 잘 회복한 사람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 허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즉, 자존감이 좋다는 것은 자기애가 강한 것이 아니라 자기 회복력이 강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책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에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칭찬이 동물이나 사람의 자존감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잘못된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만큼 무조건 좋은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또 한 사람의 행동과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칭찬을 조절해서 해줄 때 제대로 된 자존감이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좀 더 들어가 자존감은 외부의 영향력보다 내면, 즉 자기 자신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자는 어떤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자존감의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 크게 갈린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째, 행동화가 습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둘째,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셋째, 감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것을 나약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세 번째의 경우에 해당하는 예로 다음과 같은 설명을 곁들입니다. 엄마니까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는 초보 엄마, 내가 선택한 길이니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신입사원, 시험에 합격하려면 공부에만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나아가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주로 느끼는 감정들을 집중적으로 해부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법을 알 때 자존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주로 느끼는 감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혐오, 죄책감, 무기력, 열등감, 후회, 불안, 우울, 공허감, 양가 감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자는 이런 감정이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압도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자가 이러한 감정을 부정적이거나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필요한 감정이지만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렇게 주도적으로 작용하는 감정 에너지를 역이용해서 자신과 타인에게 사용하면 좋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가장 자주 느끼는 핵심 감정을 찾아내 감정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이러한 감정 훈련을 거치고 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분명한 선긋기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균형 잡힌 자기애와 당당함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균형입니다. 저자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절대 나르시시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